개인적으로 한두 명의 선수가 눈에 띄었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싱의 변수 중 하나는 프랙티스 세션이 단 한 개뿐이라는 것이었고 셋업에 어려움을 겪은 팀이 있었습니다. 프랙티스 세션에서 도안의 차량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레드 플래그가 호주 그랑프리에 이어 또다시 나왔고 전체적인 성적은 맥라렌과 페라리의 강세 속에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3가지의 이슈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적인 리암 로슨의 20그리드 스타트 확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베르스타펜이 5위로 무난하게 통과한 데 반해 로슨은 차량의 그립이 전혀 잡히지 않는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면서 자오바와 하스보다도 느린 기록으로 22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알비의 팀플레이입니다. 알비의 두 선수 중 하자르는 팀메이트인 츠노다의 성적이 좋을 때도 자기 일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실패한 본인의 랩을 포기하고 가장 긴 DRS 구간에서 츠노다를 토행해주는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두 번째 세션에서 알론소와 단 0.2초 차이로 츠노다가 턱걸이 생존했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색 해밀턴의 화려한 등장입니다. 호주 그랑프리까지만 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던 대중의 예상을 뒤엎듯이 첫 번째 섹터에서의 완벽한 주행을 바탕으로 베텔의 2018년도 기록인 1분 31초 095를 뛰어넘은 1분 30초 849의 기록으로 페라리 이적 이후 첫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날 펼쳐진 스프린트와 퀄리파잉 세션은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스프린트는 보통 미디움 타이어로 피트 스탑하지 않고 달리는 것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달리는데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타이어 관리에 곤욕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선두로 출발했던 해밀턴은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를 1초 안팎으로 유지하는가 싶더니 후반부에 들어서는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오히려 페이스가 떨어진 베르스타펜이 피아스리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그리고 로슨이 하위권의 선수들을 대거 추월하는 장면도 포착됐지만 그 선수들이 하위권 팀의 선수들이었다는 점과 일부 장면에서는 사고를 유발할 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단어도 쉽사리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작 3시간 뒤에 열린 퀄리파잉 세션도 꽤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두 경기째인 현재까지로 여전히 아이러니한 점은 같은 부품의 차량을 타고 있을 베르스타펜과 로슨인데 너무나도 상반된 기록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적응의 문제인지 복합적인 성능의 문제인지 구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Q1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로슨이 두 경기에서 모두 최후미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이번 기록은 단순 조정성의 문제인 것 같지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퀄리파잉 세션 중에 처음으로 오콘과 홀켄버그가 Q2에 진출하는 게 이슈라면 이슈라 할 수 있겠고 또한 하자르와 츠노다가 각각 2위와 3위로 Q1을 통과한 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1 탈락자는 가슬리, 베어만, 두한, 볼톨레토, 로슨입니다. Q2입니다. 날씨 덕분인지 사고도 나지 않고 기록도 전체적으로 빨라지면서 새로운 트랙 레코드 경신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펼쳐진 퀄리파잉 세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인스가 이번 주말 내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그리드에 머무르고 말았고 알비의 두 선수는 Q1과 비슷하게 아주 빠른 기록을 작성하면서 모두 Q3에 무난하게 안착했습니다. Q2 탈락자는 오콘, 훌켄버그, 알론소, 스트롤, 사인츠입니다. Q3입니다. 첫랩부터 피아스트리가 이전까지 작성된 기록보다 훨씬 빠른 기록으로 잠정포를 땄습니다. 뒤이어 노리스와 베르스타펜, 해밀턴까지 모두 1분 30초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각 선수들의 마지막 플라잉 랩이 시작됐습니다. 상위권에서 베르스타펜, 노리스, 해밀턴 순서대로 기록 경신이 연달아 실패했고 피아스트리마저 섹터 1, 2 모두 노란불을 띄웠지만 환상적인 마지막 코너링을 바탕으로 섹터 3에서 역대급 기록을 뽑아내면서 기록 단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러셀이 맥라렌 듀오 사이에 들어오면서 세션이 마무리됐고 메르세데스는 호주전에 이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감과 동시에 피아스트리는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하자르도 F1 데뷔 2경기 만에 츠노다보다 더 높은 그리드에서 스타트하게 됐으며 루키 중에서는 안토넬리와 하자르가 전체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이스 당일입니다. 중국 서킷이 추월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한 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게 말하면 졸음이 쏟아질 만한 지루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흥미로웠던 시점은 레이스 스타트 시점인데
스타트와 동시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친 선두권의 선수들 중 르클레르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3번 코너에 진입하는데 팀메이트인 해밀턴과 라인이 겹치면서 프론트윙 엔드플레이트가 깨졌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에 닥치면 랩타임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프론트윙을 교체하는 것이 당연지사한 일이지만 랩타임의 큰 차이를 못 느낀 페라리 전략팀은 적절한 타이밍에 타이어와 함께 교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하위권에서 출발했던 볼톨레토와 훌켄버그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스핀하면서 자오버의 두 드라이버 모두 최하위 순위로 밀려났고 알론소는 브레이크에 연기가 나면서 문제가 생긴 듯 하더니 일찍이 리타이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스프린트와 비슷하게 왼쪽 앞바퀴가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 피트스탑 타이밍보다 더 빠르게 피트인하는 선수들이 속속들이 속출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다가 연료량이 적어지는 시점에 베르스타펜이 페이스가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해밀턴을 압박했고 압박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피트스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랩이 남았을 때 중력과 속도를 이겨내지 못한 츠노다 차량의 프론트윙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고 레이스가 거의 끝나갈 쯤에는 노리스의 브레이크마저 말썽이 생겼다는 내용이 팀 라디오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4개의 랩을 남기고는 베르스타펜이 본인도 운전하기 힘들다고 인정한 차량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의 르클레르를 엄청난 운전 스킬로 따라잡으면서 포디움에 가장 가까운 4위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랩은 큰 변수가 없었지만 앞서 말했던 노리스의 브레이크 문제로 인해 9초 정도의 격차가 1.3초까지 좁혀졌는데 만약 한 개의 랩이 더 남았거나 문제가 한 랩 전에 생겼더라면 맥라렌의 원투 피니시는 장담할 수 없고 심각했다면 노리스가 포디움에서 밀려날 뻔했던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맥라렌의 원투 피니시와 러셀의 3위 기록이지만 올 시즌 포인트 획득에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던 하스가 두 번째 그랑프리에서 더블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또한 안토넬리의 2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도 있었지만 두 명의 선수가 모두 Q3에 진출했던 RB가 각각 14위와 19위로 레이스를 마친 것은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스 이후 차량 검수 과정 중에 포인트권에 가까웠던 가슬리와 5위와 6위를 차지한 르클레르, 해밀턴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돼 실격 처리됐고 이로 인해 순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맥라렌은 작년 최종전인 아부다비 그랑프리부터 3경기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3년도 레드불이 생각나는 기록인데 이 분위기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변수를 찾는 재미로 시청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쉬고 찾아오는 일본 그랑프리는 직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한 비행길 되길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